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와 하림 등이 협약을 맺고 익산형 일자리 추진 모델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첫 농식품형 일자리 모델로 정부 선정이 이루어지면 농가는 물론 참여 기업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으로부터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추진 의미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익산형 일자리 이 모델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공식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선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일자리 모델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그 배경과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처음 익산 일자리 시작이 됐을 당시가 2018년, 19년인데 그 당시에 그 익산시 고용 환경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접 지역인 군산의 GM대우, 그다음에 그 전주의 상용차, 현대 상용차, 거기에 대량 실직 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익산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됐습니다. 익산에도 협력업체들도 많고 그랬었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익산의 넥슬론, 옥시 이렇게 큰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한 1,500명 이상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동시에 잃었어요. 우리는 이 고용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고심하다가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가 사업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니? 당사들 간에 그 합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본래 이제 노사민정인데 거의 핵심은 노사 관계입니다. 그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이 근로자는 임금을 좀 양보를 하고 사용자, 회사는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실직을 시키지 말고 유지를 시켜주고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사실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타겟책을 마련해 둔 것이 이제 정부를 설득을 해서 우리 노도 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모델, 그 대신 정부가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충해줘라. 이제 그런 모델인 게 다른 데는 임금 삭감형입니다. 전부 다 임금을 깎는 건데 우리는 임금 보전형으로 오히려 임금 보전형으로. 왜 그렇게 됐는 거니? 식품 기업은 그 본래 이제 그 중소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영세거든요. 보수가 낮거든요. 여기에 다시 임금을 뚝 깎으라고 하면은 이 상생 일자리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줄기차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익산에 처음으로 임금 보전형 상생 일자리가 이제 생긴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익산에 이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식품 기업들 그리고 농촌 지역 농산물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모델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형 일자리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 지역의 장점인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죠. 또 식품 대기업인 하림이 있죠. 거기에 또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죠. 대학 도시죠. 네 가지 장점을 전부 다 저희들이 골라내가지고 그것으로 조합을 만든 것이 이번에 나온 익산형 일자리입니다. 이제 참여 주체들 간에 노사민정, 농가 이렇게 이제 참여 주체들이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협약을 맺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의 선정을 또 받아야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의 선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사실은 이번에 협약식을 맺은 것이 1차 관문이고 다음에 최종 선정되는 것이 이제 2차 관문이에요.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1차 관문에 있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가 되면은 2차 관문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것인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시간만 지나면 오히려 그 금년 연말쯤에는 거의
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1차 관문을 통과하기까지가 제가 3년의 상고를 치렀어요. 상고를 치러서 3년 만에 이제 옥동자를 만들어냈는데, 옥동자라는 것은 저희는 다른 지역은 그야말로 노사관계 단순히 네. 노사 서로 양보하는 그런 틀이었었는데, 우리는 모든 농가들 참여를 하죠. 식품기업들 다 참여를 하죠. 거기에 이제 대기업이 저희 리드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상생 일자리 중에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모델을 만들어내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협약식할 때 꼭 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죠.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드셨는데 정부에서 힘껏 밀어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이 사업을 잘 만들어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선정은 언제쯤이나? 금년 연말 정도로 이제 보십니다. 예, 예측을 합니다. 연말 예측을 하는데, 지금 그거에 지금 익산형 일자리 하면 그게 도대체 뭐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서로 양보를 해서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노사민정이 아니라 노농사민정이에요. 농이 들어있어요. 처음으로. 네. 이 오자가 전부 다 만족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금 일자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협의가 된 것은 3,700억을 투자를 해서 네. 630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직접적인 것이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면은 한 2,000명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하림 3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식품기업 19개 기업은 아직 계산도 안 했어요. 19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자기들은 거기에 임금 보전을 받는 대신에 고용을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 해고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 또 근로자들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고용의 질을 높인다. 이제 이런 약속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고, 우리 모든 농민들이 여기 혜택을 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차차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네. 대략적으로 하림 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만든 것만 하더라도 한 2,000개 정도가 한 2,000개 정도는 이제 될 것 같다. 네. 네. 이제 정부 신청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약을 맺는 협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상생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출범을 됐습니까? 그런 거버넌스는 다 만들었죠. 작년 네. 10월에 상생협의회도 출범을 시켰고, 실무협의회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만드는데,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역 회사예요.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을 3번 하고 이번에 이제 4번째 용역을 합니다. 네. 4번째 용역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제 컨텐츠가 담기는 건데, 네. 요거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또 각 참여 주체들이 어떤 이득을 볼 것인지가 들어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은 낙관하는 것이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 없이 다 지금 좋아하는 좋은 그냥 상생형 일자리거든요. 네. 이게 오자가 참여를 하는데, 오자가 다 만족을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1차 관문, 2차 관문 했잖아요. 네. 1차 관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차 관문은 우리 익산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거, 오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거, 그것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관문이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2차 관문은 오히려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익산형 일자리만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이 특히 농가가 참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이 특징과 그리고 익산형 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각별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주 남다르죠. 남다른 것이,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식품 산업단지라고 하지 않고 식품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또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니? 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산업단지하고 똑같았거든. 네. 그야말로 공장 쳐서 생산하는 게 불과한 거. 그것이 이제 산업단지 아닙니까?
근데 클러스터는 원군이 음악으로 말하면은 오케스트라예요. 네. 종합예술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참여자들, 농민들, 거기에 또 그 식품 기업들, 그래도 그 지역의 대학들, 연구소들, 모든 사람이 같이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그야말로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사업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해졌다. 네, 좀 클러스터로, 명실상부한 클러스터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품 클러스터의 시즌2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즌1은 원군이 기본 인프라 갖추는 거. 지금 현재 지금 그 기업들 75% 지금 분양을 했죠. 기업들 유치를 하고 기업 지원 시설이 지금 1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원군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그냥 몸만 오면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전부 다 지원을 해줘요, 거기서. 처음에 뭐 시제품 만드는 것부터 해서 거기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포장까지, 패키지까지, 그 다음에 뭐 판매하는 것까지. 그런 모든 것을 거기서 완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클러스터가 다른 산업단지하고 차별성이 있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에 이 익산형 일자리다. 그래서 익산형 일자리가 식품 클러스터의 시즌2를 이제 출범시켰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익산형 일자리가 그야말로 이제 식품 클러스터의 어떤 본격적인 기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이제 시즌2로서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모델이 이제 현실화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줘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들 지역에 잡아놓는 이제 그런 효과들, 뭐 그다음에 지역의 농업 발전 이런 거지만은 크게 봐서는 지금 K푸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지금 서서히 지금 그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은 그 K푸드 열풍을 타고 우리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 기회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번 이 익산 일자리가 그야말로 식품 클러스터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정말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식품 산업단지 똑같이 그냥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이런 상생 일자리 정책이 나와서 그것을 구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림이라는 이제 회사 역할이 원군이 대기업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식품 클러스터의 식품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거기에 농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원래 농산물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하림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대기업의 유통 체계를 물류 체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손쉽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림이라는 물류 체계를 통해서 국내 이제 유통은 어느 정도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국내 목적이 아니고 세계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2단계 핵심 사업 원군이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수출 업무를 거기서 다 지원해줘. 지금 이제 국내 수출 업무는, 국내 그 유통 업무는 하림 물류센터에서 거의 이제 맡아주기로 했고, 해외 수출 업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가 2단계 핵심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식품 시장에 저희들이 수도라고 자부할 수 있을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모델 사업 중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제 비즈니스 센터.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그럼 핵심이 겁니다. 2단계는. 그야말로 이제 식품 클러스터, K푸드의 세계화를 하는 뭐 그야말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앵커 기업이라고, 일자리 모델의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림 등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참여 기업들은 얼마나 되고 또 그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하림 3개 계열 회사가 3,700억을 5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투자 금액이에요. 단순히 그 계획이 아니고, 단순히 예상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투자를 해서 식품 산업의 앵커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은 식품 클러스터의 19개 네.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요. 19개 기업이 이제 참여를 현재 한다. 지금 협약서 헌데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 효과가 얼마나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나머지 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참여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식품 기업들이 뭐냐? 익산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익산의 농가가 살잖아요, 농가가. 네. 근데 그 농가하고 그 식품 기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니? 장기간 계약 재배를 해요. 네. 계약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을 받으니까 좋고, 또 지역 농산물 그 농가에서는 생산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좋고, 서로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상생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뭐 그 투자 규모가 이제 상당히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고용 규모도 상당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예.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고용 규모는 한 670여 명, 그리고 예. 간접적인 그 고용 규모까지 하면 2,000여 명 될 거다. 예, 이렇게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고용 효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630명, 네.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효과까지만 한 2,00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뭔 거니? 익산에서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차해서 지금 유지로 수도권을 네. 많이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 상당 부분 잡아놓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에 이제 하림이라는 대기업은 있었지만은 임금 수준이나 모든 그 여건이 젊은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젊은이들한테 많이 위면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임금도 보전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도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못지않은 이제 기업이 드는 거, 일자리 자체도 단순히 생산직이 아니고 이제 유통, 물류 이제 이런 데 중심으로 돼 있잖아, 하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청년들을 많이 지역에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지금 플러스에서 청년 정책 핵심으로 하고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청년 근로수당 아시죠? 네. 그것은 그 수도권 그 기업들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줘서 청년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조만간 발표할 것인 익산형 기본주택. 네. 그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아파트 장만하는 주거 사다리를 저희들 만들어줘요. 아주 부담 없이 스무스하게 익산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은 자기 집이 하나 생길 수 있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하면은 이 3가지의 청년 정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에다가 이제 주거에다가 이런 것을 3가지를 저희들이 해주면은 정말 익산이 이제 젊은 도시가 될 거다. 청년들이 많이 남는 젊은 도시가 될 거다. 지금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줄었던 이유가 뭔 거니? 젊은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본인 하나만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같이 가족들, 또 새로 아이들, 또 출생하는 출생 아이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 효과가, 유출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익산에 있게 되면은 익산 도시도 젊어지고, 또 그러고 익산의 인구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거다. 그야말로 이제 익산의 인구 문제도 익산형 일자리 모델 사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예, 어떤 예. 그 통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예, 예.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익산형 일자리 모델 사업은 이제 여러 차례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가가 참여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가가 참여를 하려면 주로 이제 농가들은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이런 그 관련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는 역할이 이제 주 역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기업이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랄지 생산 종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직화해야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농산물들 사실은 지금 식품 클러스터 기업들이 익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10%가 채 안 돼요. 네. 우리는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오면은 익산 농민들은 엄청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은 체감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니? 이제 초기 상태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2030년까지 향후 8년 동안 10%를 60%까지 저희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10%를 60%로. 익산 농산물을. 네. 물론 이제 그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 농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농산물을 다 써야죠. 현재는 10%에 머물고 있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60%까지 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갈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익산값만 쓰라고 계속 고집할 수 없으니까 그 쓸 수는 저희들이 체제를 구축해 놨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장목바위라 해서 농협이나 탄마루 조공 중심으로 장목바위를 운영을 했어요. 장목바위 뭔지는 아시죠? 그럼 알고 있죠. 품목별로 이제 네. 자기들 농가들이 생산자 조직화 시켜서 계약 재배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작년에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제 직접 그 장목방까지 구성을 해서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양자 같이 그 계약 재배 체제로 유지를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식품 클러스터에는 작년에 농식품 원료 중개 공급센터라고 작년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준공식을 했어요. 네. 그것도 규모가 그 건물값만 한 300억 가까이 드는 그 사업인데, 거기는 이제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그걸 운영을 해요. 네. 그 의미는 뭔 거니? 대한민국 전 농가의 농산물을 거기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초기 단계에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도 하지만은 네. 거기 입장으로서도 물리비가 절감되니까 아무래도 지역 것을 써야 농민들, 생산 그 업체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익산 농민들한테는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있는 효과를 조만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60%까지 되면 기본적으로 익산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식품 클러스터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네. 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이제 익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식품 클러스터의 어떤 시즌 2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지금 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은 좀 중소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과연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유통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기는 좀 힘이 붙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대중소 기업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협력 체제 구축, 아니면 뭐 공동 사업 추진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하림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림 물류센터가 지금 이제 그 함열 사산단에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서울 양재동에 대규모 또 물류단지가 들어서요. 그걸 통해서 전국의 유통 세계를 거기서 좀 거의 이제 장악을 하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고 또 판매도 공동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원재 그 식재료 같은 그 원료 농산물도 네.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또 공동으로 교육도 시키고, 공동으로 R&D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림이라는 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이 가능해졌다. 저희는 그래서 하림에 대해서 참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런 대기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냐. 지금 대한민국 30대 재벌그룹의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 하림이 유일합니다. 아니 그 큰 부산 같은 도시도 30대 재벌그룹 본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런 재벌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못했던 것은, 내 삶에 직접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갈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림에 내가 막상 가려고 보니까 생산직만 있고 임금도 적고 뭐 그게 안 된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하림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공급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중소기업들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이제 말은 쉬운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공동 마케팅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것이고 하림한테 아무 인센티브가 없으면 하림도 여기에 빠지겠죠. 상생의 일자리 핵심 본분이 그 일자리에서 누구 하나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거나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올해 지수가 안 돼요. 네. 뭐 한 번 정도는 되겠죠. 억지로 이렇게 막 데려다가 협약식 하고 오면은. 근데 이것은 우리는 상시 평생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 클러스터가 세계 식품 시장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점령하려면은 계속 이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이죠. 이것도 하림한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림 투자를 3천 몇 억으로 하잖아요. 본래 우리가 줄 수 있는 투자 보조금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그 지원금이 150억으로 늘어나요. 또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간접적인 혜택이 하림한테도 가는 혜택이 많다. 특히 거기 보면은 교통비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지원할 수가 있고 주거비도 지원할 수가 있고 복지관도 지원할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하림의 실질적인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림도 이 프로그램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하림을 설득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참여자들이 다 이렇게 거의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 아마 영구와 영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참여하는 식품 기업들, 뭐 하림은 뭐 앵커 기업으로서는 뭐 주도 기업으로서는 네. 뭐 그런 혜택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식품 기업들이 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금 수준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모델에 이제 참여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전에도 앞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임금 보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식품 기업들한테 참여하는 식품 기업들에 고용된 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이 사업 모델로서 어떤 그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뭐 이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림에서 그런 고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 프로젝트에 담깁니다. 지금 금년도 네. 1년 동안 저희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 거니? 지금 우리가 근로청년 수당을 30만 원씩 주는데 중소기업밖에 안 주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하림이 대기업이지만은 하림도 주겠다. 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농산물 가격이 계약은 금액보다 훨씬 높아져 버리면은 농민들 이탈을 하잖아요, 이탈.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계약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깨지지 않게 그 차익을 저희 시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국가에서 북직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도 시비, 도비도 뭐 지원은 되지만은 우리 최종 책임은 우리 시한테 있는 거다. 이 프로그램 그 만들 때부터 해서 최종 승인 받을 때까지도 우리가 하지만은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우리는 계속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조금 안 맞아 삐그덕거리고 하면은 저희가 시에서 바로 이제 기민하게 민첩하게 그것을 보완해주게 하면 끌고 가는 역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도 역할이 참 상당히 크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시의 역할도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근로자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도 이제 이 일자리가 선정이 되면 지원에 참여해야 되고, 뭐 익산시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러면 전라북도 이렇게 자치단체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나름이에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이건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광주형이나 군산형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신규 지원 플러스 이제 기존 지원까지 합한 건데, 우리도 지금 저희들이 찾아내는 것이 신규 지원은 한 1,500억 정도는 찾아냈어요. 네. 근데 저희도 계속 1년 동안에 연구를 해서 한 3천억 원 정도의 지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꾸준히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게 잘 돼서 한 3천억 정도가 정부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안 돌아갈 리가 없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없이 당인들끼리 노사가 알아서 잘 해봐라 하면은 이 프로젝트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천억이라는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금년 1년 동안 할 것은 얼마나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많이 받느냐.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차 관문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제일 어려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 그것이 3년을 걸렸는데 이제 금년은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야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로 앞으로 그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꼭 성공시키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렵게 해서 지금 익산 일자리라는 옥동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옥동자를 잘 키우는 것은 이제 우리들 몫이다. 그 참여자인 노농, 사민정, 오자의 책임이 아주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 모델 또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 주체들이 처음에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두 번째는 사소한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대승적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또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해서 저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익산이 새로운 희망을 일궈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식품 클러스터 우리 지역에 온 목적이 뭡니까?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번에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식품 클러스터가 세계 식품 시장을 선점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익산형 일자리 모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계획한 대로 농가와 참여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실행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여기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